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텐션 높게 올랐는데 또 주제가 무거워요, 선생님. 또? 네. 이제 가벼운 거 주세요. 선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집은 제사도 잘 지냅니다. 기제사를 진짜 잘 지내고, 차례도 매일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맞춰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써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도대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시간. 첫째는 시간. 네. 요즘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네. 뭐 다 모이면 다 먹고 어서 그냥 다 이렇게 하잖아요. 행식은 하되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은 11시부터 지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버지 제사다? 그럼 아버지만 이렇게 놓잖아요. 차례 지낼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때부터 순서대로 할아버지 목, 할머니 목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내려와야지만 이게 있어요. 무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무속할 때 아무리 재수굿이건 칠성굿이건 성주굿이건 하더라도 조상굿 하잖아요. 네. 조상굿을 하면 밥을 몇 개 놔요. 이렇게 쭉 대부분 5분 네. 먼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오늘 목숨 누구 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어. 그럼 남편 한 그릇만 놓지 이거 왜 5개 다 놔요? 그게 있어요. 왜?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고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딨어요. 그거를 꼭 강요하고 싶어요. 위패를 모시는데 망자 누구누구 누구누구 각자 그 밥에 이름이 있잖아요. 몫이. 그래서 몫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상님이 오늘 죽었어. 그러면 제사는 언제예요? 돌아가신 날이 제사가 아니고 그 전날이 제사예요.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께서? 예. 그래야지만 덕이 있다는 거. 또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고 조상 없는 자손이 없어요. 네. 10손가락 우리 손가락 다 있잖아. 우리 피디님도. 그러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듯이 시간을 엄습히 해라. 그 다음에 위에 봄부터 차례 지낼 때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뭐 다 있잖아. 그러면 요 차례대로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차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차례 지낼 때도 그렇고 제사 지낼 때 조상의 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 하고 나서 또 우리 묘에 가시잖아. 묘에 가시는 분도 있잖아. 차례 네, 성묘 가시죠. 네. 가서 나무 하나, 돌뿌리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 주변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채로. 어느 분 사례자를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무덤에 그 흙이 찰흙이라고 또 갖다가 집에 또 저기 하초에다 갖다가 넣어놔서 그만 집안이 기울어진 집에 가서 제가 동트도 잡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차례 가서는 그냥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있는 건 거기다가 다 내전하시라. 갖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내 성의껏만 하시고 나서 11시 돼서 지내고 나서 그때 음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상님 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아해. 아무것도 아니야. 고백하기 두려운데 내 고백 결과 미리 알 수 없을까? 해결했어.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건 좀 솔직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선생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조상 대우를 잘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거든요. 정성스럽게도 지내는데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인들 1+1 좋아하잖아요. 네. 1번. 네. 우리 집안에 상문에 주당이 걸렸어요. 이사 주당이 걸렸어요. 1+1. 네. 산소로 선댔어요. 1+1+1+. 거기에
뭘 한다고 집을 막 고쳤어. 동토가 났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어요. 응? 네. 그래서 우리 집은 잔치가 있었어요. 결혼주당. 애기 돌잔치 했어요. 돌주당. 그것도 잔치를 벌이면 주당이 와요. 1+1+1+1+1+1+가 되다 보니 제사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내도 원래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사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내도 그런 게 없다면 제사만 잘 지내도 포인트가 쌓여요. 포인트가. 네. 산소 우리가 선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고 선산에 있었던 묘소를 다 파가지고 납골로 아파트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식으로 맞아요. 응? 근데 옛날 우리 선조 시대 때는 다 주택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많이 하는 거야. 그쵸? 매장이 자기 혼자 단독주택이야. 맞아요. 단독주택인데 요즘에는 아파트식으로 묘소도 아파트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야, 니네 지금 나한테 장난하냐? 자기네들 불편하다는 걸 자꾸 표시해. 그러다가 집안에 상문이 들었어. 근데 상문이 들었는데도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돌아가셔서 3호제, 100일째, 1년째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드렸어. 그랬는데도 자꾸 힘들고 몸이 아프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자꾸 안 풀려. 그러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상문이나 산소 만진 거나 아니면 싱크대라도 고치고 막 뭔가를 고쳤다면은 거기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원인이 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제사를 잘 지내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잘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내 포인트가 내가 제사로 인해서 쌓는 포인트는 0.1%밖에 안 돼. 네. 근데 굿으로 포인트를 준다면은 10% 포인트를 줘. 그럼 내가 포인트를 쌓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0.1%씩 해서 10,000원어치를 쌓아야 돼. 네. 그러면은 몇 년을 제사를 모셔야 될까요? 그럼 제사를 좀 오래 지내야 되는 걸까요? 그치. 그리고 합동으로 지내면 안 되고. 합동으로? 응. 그러니까 제사를 합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인제 돌아가셨는데 3년 안짝에 계시는 분하고 막 합쳐버려. 다 각자 몫이 다 10년 이상은 각자 몫으로 드셔야 돼. 그런 다음에 합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럼 제사를 지냈는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본인 상황들을 이제 두루두루 좀 잘 보셔야 돼. 네. 이제 언제쯤에 상문이 들었었나, 상문이 든 시점부터 내가 어땠나. 이제 정신없이 막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흘러가거든, 세월이. 네. 그러다 보면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고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몇 년 전부터 이랬지?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 해운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전 해운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집안에 산소를 손댄 건 없나?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가시잖아. 맞아요. 이사주당에 동토를 이미 끼고 들어가. 1+1을 이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이사를 하면. 네. 귀신이 없는 날을 가도 70%만 탈을 안 잡는다는 거지 30%는 탈을 잡겠다는 거야. 100%짜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토는 손흥나라고 상관없이 네. 이미 동토가 나버린 거야. 그렇죠?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시면 이제 포인트가 팍팍 올라가지. 그러면 이 포인트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올라가야 내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조상님한테 대우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여야 나한테 로또 벼락처럼 확 떨어져요. 그거를 조금씩 주지 않아. 진짜 숨통 터지게끔만 주면 누가 구슬하고 누가 조상님 대우를 하시겠어. 그렇죠. 한꺼번에 뻥 이렇게 줘.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조상님 계시네. 우리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사를 지내더라도 내가 왜 제사를 지내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싶으면 나의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하시고 이때부터 내가 안 좋았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그걸 해결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데 적성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 주제는 네. 요즘은 많이 없애기도 하고 네. 합치고 간소화하는 네. 제사입니다. 제사들을 지금 도통 잘 지내지를 않아요. 그러고 산소 같은 것도 자손들이 편하려고 산소들도 파서 화장을 해서 뿌리는 사람도 많고 없애는 사람도 많은데 이 제사들을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 지내면은 정말로 안가태평하고 잘 될 것인데 제사들 조상들을 안 모시고 제사도 안 모시고 자기들만 먹고 입고 하면은 정말 지금 사람들은 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뿌리 없는 정말로 자손이 어디 있고 등치 없는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나무도 사는 건데 그 뿌리에 그 자손이 나왔으면은 조상을 반드시 받들고 제사를 지내주는 게 당연한데 지금들은 신세대라 제사를 지내주지 않아서 어떤 집안은 정말 보면은 아이고 정말로 말할 수도 없이 가세가 다 풍지박산이 되고 자손은 자손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뭐 손자들은 손자대로 뿔뿔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소 닭 보듯이 한 집안에서 정말로 그렇게 사는 집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 가서 이런 점사를 보면은 조상에 말하자면 벌전이 들고 산소에 벌전이 들어서 이렇게 가세가 기운답니다. 그러니 신세대니 구세대니 찾지 말고 조상들 제사를 잘 모시면은 정말로 복이 들어갑니다. 진짜 궁금한 게 우리 네. 어머님들이나 네네. 아버님들께서도 네. 제사를 잘 지냈어요. 지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사실 이제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사를 이제 종갓집에서 많이 지내죠. 큰 집에서요, 그죠? 근데 대개 보면 큰 집 종갓집들이 정말 못 사는 집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제사를 지내도 왜 이렇게 우리 집은 형편이 낮으지를 안 하고 정말 왜 이렇게 잘해줘도 우리한테는 복을 안 줄까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조상들 제사를 지내줘도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집안에는 제사를 못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네는 다 지내준다고 지내줘도 못 얻어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양자. 양자로 이제 간 사람도 있고 또 할아버지가 한 분인데 할머니가 두 분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손이 귀해서 작은 마누라를 드렸답니다. 자손을 낳으려고 후손을 낳으려고 작은 마누라를 드렸는데 작은 부인은 제사를 지내주지도 안 하고 무자할머니. 무자 할머니 맞아요. 무자. 그래서 그분을 정말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서운해서 자꾸 이렇게 회방을 놓고 집안에 자꾸 풍파를 놓고 재란을 놓고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러는 집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었던지 불에 타서 죽었던지 약을 먹고 죽었던지 이팔청춘 장계도 못 가고 죽은 몽달기랍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를 못 얻어 먹어요.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지내주고 왔어요. 알지도 또 얘기를 어른들이 해줘야 알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영혼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끼리 영혼 결혼을 시켜주면은 그 영혼들이 결혼을 하고 하룻밤 이제 첫날 밤은 자고 갑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고운신돌이 진짜로 좋은 데로 들어가서 인간들은 인간 세계만 있는지를 아는데 죽어봤어야 알지. 극락세계도 있답니다. 좋은 세계. 거기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며 나를 이렇게 좋게 해줬으니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느니라 하고 점점 금전도 벌으면 모아주고 재란도 없고 우환도 없고 성공도 잘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것을 몰라서 인간에서 속을 많이 끓이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꼭 잘들 지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한 그릇을 떠주면은 거기다 두 그릇을 버주고 두 그릇을 떠주면 세 그릇을 부어주고 그 먹고 간 자리에 자국이 있답니다. 자세히 보면은 자국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 먹고 간다 하는 자국을 치고 갑니다. 남들은 다 취업했다는데 난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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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수의남 쌍둥이 보살이에요. 어떤 분은 조상대우를 하고 어떤 분은 조상대우를 안 해도 너무 잘 살아요. 조상의 대우를 안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은요, 그동안 우대에서 조상 대우를 잘 했어요. 그 공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은 들인 대로 가고 죄는 진 대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할머니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을 많이 들여갖고 조상의 덕이 내려오는데 어느 때까지 내려오냐.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하죠. 그런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조상님 대우를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우대에서 그만큼 공덕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조상한테는 자손이 여럿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은 잘 살아요. 어느 집은 못 살아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더 안 돼. 그런데 이 조상도요, 줄이 있어요. 그것도 조상의 기운이죠. 그런데 그 조상의 기운이 나하고 잘 통하고 맞는 사람은요, 덕을 보고 줄이 같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조상의 공덕만 갖고 가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조상의 공덕도 필요하지만은 천지신명의 원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상의 탓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성이에요. 정성을 들이면서 더불어서 조상줄을 잡고 가야죠.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대접을 받으면 싫어하질 않아요. 누가 음식 사주면은 좋은 음식 사주면 감사하잖아요. 똑같아요. 산자나 죽은 자나. 돌아가신 양반을 갖다 귀신이라고 안 하고 조상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집안에. 그런 분들한테도 대우를 하면은 그 양반들은 일할 때라든가 이럴 때 오셔서 그런 걸 느끼고 가시는 거가 조상 대우거든요. 조상 대우를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조상의 우대에서 공덕이, 집안의 공덕이 나한테 많이 내려왔을 때, 그 줄을 잡고 갔을 때는 그런 경우 안 해도 잘 풀려요. 그런데 형제가 셋인데 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잘 사는 집 치고 잘 되고 안 되고 걱정 근심 없는 집은 없어요. 금전이 많다면 자손이 속을 새기고 자손이 편안하면 건강이 안 좋든가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기준, 잘 풀린다는 기준은 글쎄 돈을 많이 번다는 기준인지는 모르나 그 기운에 많이 조상의 공덕의 줄이 우리 집으로 많이 나한테 특히 후손한테 흐르면은 그 집은 의외로 편안하게 살면서 조상 대우를 안 하고도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그 기운이라는 건 갈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가려면은 공덕도 쌓아야 되고 조상 대우도 나름 해야 된다고 봅니다.